최근 9개월 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2분기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51.52를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크게 상승한 5.1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월 25일부터 7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현재 37.75%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이제 드디어 내일 2분기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에서는 테슬라 어닝과 관련된 기사를 발표하면서 과연 어닝콜에서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모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로이터에서는 테슬라의 2분기를 분석하면서 제목으로 테슬라의 수익률이 하락되는 것이 발표될 것이라고 크게 보도하고 있고, 테슬라 2분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 뉴스와 AI 벤처로서 테슬라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로이터에서는 테슬라의 2분기에서 마진에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울 따름인데, 이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발표에서 이미 월가의 예측을 넘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이번 어닝 발표는 월가의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안고 좋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진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사를 내니 조금 아쉬울 따름이고요. 이 테슬라는 인도량 발표 전인 6월 후반기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약 40%에 가까운 주가가 상승하면서 올해 초 부진을 싣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닝이 발표되면서 많은 좋은 뉴스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올해 말을 더 기대하게 하고 더 투자를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아니면 어닝 전 약 40%의 주가가 미리 올랐기 때문에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처럼 매도가 쏟아질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 중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테슬라의 이전 어닝콜을 보게 된다면 이 3분기 연속으로 월가의 예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닝 미스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이어진 어닝 미스의 흐름은 결국 주가 역시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2분기에서 좋은 인도량을 발표한 이후 연속 하락의 흐름을 깨고 이제 월가의 예상보다 좋은 발표가 나올 거다라는 예측과 그 기대가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EPS와 수입의 발표를 보게 된다면 3분기 연속 어닝 미스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테슬라의 2분기 어닝에서는 월가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닝을 비트하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 어닝보다는 이후에 나올 어닝콜에서 과연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가 상당히 더 중요한 어닝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로이터에서는 테슬라의 2분기에서 테슬라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테슬라의 2분기 마진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말하며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이터의 기사와 그 부정적인 기사들만 접하게 된다면 이 테슬라가 최저 마진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어쩌면 당장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중요한 것은 그런 마진이 얼마나 내려갔길래 이렇게 로이터에서 호들갑인가 하는 문제이고요. 이 로이터가 발표한 마진 예상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 월가에서는 규제 크레딧을 제외한 테슬라의 자동차 부분 매출의 총이익이 4월에서 6월 사이에 16.27%로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 작년이 2023년 2분기에는 18.14%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마진이 2% 이상 감소했다라는 것은 로이터에서는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부정적인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인 토니 사고나기는 이자율이 높은 시기에 테슬라는 금융 할인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판매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의 가격을 깎는 게 아니라 이자율을 깎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또한 보이지 않는 가격 인하를 의미한다고 말하며 이 테슬라의 마진 감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16.27%라는 마진은 매우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 만들어낸 테슬라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마진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더라도 소비자가 고금리 상황에서 차를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2분기 판매를 월가의 기대보다 더 높게 올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월가와 로이터의 시선은 떨어진 마진에만 맞추어 있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떨어진 마진을 로이터가 원하는 대로 올리고 대신 판매량을 감소시켰다면
과연 로이터와 월가의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높아진 마진을 칭찬하면서 긍정적인 보도를 했을까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오히려 왜 판매가 감소했냐면서 공격했을 것이 뻔하고, 이 말은 테슬라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 생각합니다. 자, 월가와 로이터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 안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판매도 증가하는데 더불어 마진도 증가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오려면 시장이 저금리 상황으로 변해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떨어진 마진을 올리기 위해서 FSD가 본격적으로 잘 판매가 되면 또 마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럼 시장이 과연 앞으로 저금리 기조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이 큰 문제인데, 이 도널드 트럼프는 미 연준 의장에게 선거 전에 금리를 인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금리 인하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선거가 끝나는 11월 이후 첫 번째 연준의 금리 발표인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저금리로 인한 마진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테슬라의 FSD의 채택률과 구독률 증가로 인한 수입의 증가를 예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날 이벤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8월 8일에서 연기를 했지만 어쩌면 이번 어닝에서 관련된 힌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 어닝과 관련된 글을 올리면서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썼는데, 이달 초 예상보다 높은 2분기 인도량으로 인해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번 어닝은 2024년 하반기와 2025년을 전망할 수 있는 테슬라의 주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로보택시 데이가 언제인지까지 날짜가 업데이트가 된다면 이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라고 댄 아이브스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테슬라의 어닝콜 관련 질문 순위를 한번 찾아보면 가장 많은 표를 받고 있는 주제가 바로 테슬라 로보택시의 날이 8월 8일이 아니라면 로보택시 이벤트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하게 되고, 아마도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어닝에서 놀랄 수 있는 또 한 가지 예상은 바로 테슬라의 에너지에 관한 성장 발표고요. 이미 인도량 발표에서 2분기 9.4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제품을 배포했다라는 말을 했고, 이는 역대 분기별 배포량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월가의 눈이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자, 메가팩의 판매가 중요한 것은 바로 메가팩 마진이 약 20%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전기차의 경우 현재 7에서 8%의 마진을 예상하고 있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마진을 기록하면서 약해진 테슬라의 마진을 이곳에서 다시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얼마나 많은 기업과 정부가 테슬라의 메가팩을 원하고 있는지를 발표하게 된다면 이 역시 큰 화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테슬라를 에너지 기업으로서 바라보게 될 전환점이 정말로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X에 글을 올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테슬라 로봇의 생산 일정으로서 테슬라는 2025년 로봇 옵티머스를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테슬라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 1년 뒤인 2026년이 된다면 테슬라 로봇을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다른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뿐만 아니라 2025년과 2026년 테슬라의 투자자라면 기다렸던 테슬라의 로봇이 과연 출시 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확인하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당장 어닝 발표 이후 며칠 동안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인 2025년과 2026년 테슬라의 로봇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이 시점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테슬라에서는 두 번째 성장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테슬라라는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댄 아이브스의 2분기 예측에 대한 예상을 들어보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9개월 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2분기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도량 관점에서뿐 아니라 이제 역사적인 자율주행 택시의 날이 다가오면서 AI 이야기만으로도 테슬라는 잠재적으로 1조 달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기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테슬라의 장기적인 스토리를 볼 때 저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본 적이 없고 혁신적인 기술 회사로 봅니다. 수요 관점에서 겪었던 몇 가지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테슬라는 6, 7, 800만 대의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을 도로에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AI 시스템 로봇 및 혁신적인 플레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회의론자들은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만 볼 것입니다. 가격 인하의 98%는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가격 인하 관점에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는 안정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역풍이 이제 순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의 예상은 상승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자율주행 택시의 날과 그 비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테슬라 스토리의 성장세가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제외되었던 매그 7 파티에 다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리 전망으로는 7월 23일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어떤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실 건가요? 개인적으로 수익성 지표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토리지와 소프트웨어 부분, 높은 마진이 중요합니다. 이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의 어려운 결정들과 함께 수익성 보존을 의미합니다. 이제 현금 흐름과 EBIT 관점에서의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가 상승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의 부정적인 정서가 있었지만 스토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주가는 당연히 상승했을 것입니다. 많은 회의론자들이 100달러를 예측했었지만 이제 우리는 250, 300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한다면 더 넓은 비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몇 년 전 단지 칩 회사로 여겨졌던 것처럼 애플이 4, 5년 전 단지 스마트폰 회사로 여겨졌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지 소프트웨어 회사로 여겨졌지만 지금 우리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이 AI 파티는 밤 9시에 끝날 줄 알았지만 파티는 새벽 4시까지 계속될 것이고 테슬라도 함께 파티를 즐길 거라 생각합니다.